안녕하세요. RPM9 이무택시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차는 아우디 이트론 50 스포트백입니다. 자, 앞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트론은 작년에 데뷔를 해서 전기차 시장에 아우디가 출사표를 던진 첫 모델이었는데, 오늘 만나보는 차는 그 차와 다른 게 약간 디자인이 다르죠. 그리고 출력과 주행거리, 그리고 가격을 낮춘 모델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옆모습이에요. 뒤에가 약간 누웠는데,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BMW X3나 X4, 그 다음에 르노 삼성 XM3 그런 차들처럼 뒤에가 좀 스포티하게 누웠습니다. 앞모습은 작년에 나왔던 그 첫 모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연기관 모델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앞에 이 부분이 좀 막혀 있죠. 여기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모터를 조금은 시켜야 되니까 조그맣게 뚫었는데요.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을 그대로 살리면서 전기차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전기차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좀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는 이트론이라고 써 있는데 충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르면 열리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충전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란색이 나오면은 이제 뭔가 단자가 좀 접촉 불량이다. 빨간색은 뭔가 고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쓰면 안 되는 상황이고, 초록색이 들어와야 제대로 된 충전 상태인데, 이렇게 완전히 다 완충되어 있다 표시가 되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완충이 다 된 겁니다. 역시 이트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이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 아이오닉하고 보시면 좀 디자인 차이가 확실하죠. 제가 아이오닉에서도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이오닉은 카메라가 이만큼 있어요.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 사이드 미러를 단 거랑 별로 크기 면에서 유의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이 이트론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역시 사이드미러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크기를 줄여서 양쪽의 폭의 너비를 합치면 사이드미러를 장착했을 때보다 15cm가 좁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동식으로 열리고 접히고 뭐 이러진 않고, 이렇게 이제 접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옆모습을 보시면 역시 스포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이트론 보다는 좀 더 이 디자인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트렁크는 이런데, 이트론은 660리터인데 스포츠백은 615리터예요. 그래서 45리터 차이는 뭐냐면, 이제 얘가 누워지면서 이 부분에서 약간 손해를 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보통은 짐을 이렇게 여기까지 가득,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이렇게 박스뭉어를 가득 쓰는 분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600리터 넘는다 그러면 뭐 충분한 용량이죠. 이 안에 깊이가 굉장히 깊네요.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요 안에 아주 자잘한 짐들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터리가 침범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뒷좌석인데요. 뒷좌석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자, 이 정도 넓이인데, 자, 어떤가요? 등받이가 살짝 서 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더 눕힐 수가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렇게 좀 뻑뻑하구나. 이렇게 조그맣게 센터
콘솔의 암레스트 이 부분에 이제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결한 동작으로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이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보면은 뭐 내가 그러면 성인 남자, 제 키가 177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처음에 타면 이렇게 구성 마법사를 이용해서 내 아우디로 만드십시오. 내 아우디. 이걸 하면은 내게 되는 겁니까? 게스트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전원을 넣는 동작이죠. 거기 특유의 음악이 나오고,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토 모드를 장착을 하게 작동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상황인데 수동 모드로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잠깐 주행을 하고 올 때 41분, 그때 전비가 4.8km, 그러니까 1kW당 4.8km를 달렸죠. 이게 지금 전비가 3.0이거든요. 근데 3.0도 상당히 뭐 괜찮은 수준이긴 한데 실제로 효율을 좀 위주로 달리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트론과 이트론 스포츠백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밖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이드 뷰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걸 터치를 해 보면요 이렇게 조정이 돼요. 그래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이드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줌인 줌아웃은 안 돼요. 이게 되면 좋겠는데 요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장착을 하면서 얻어지는 장점은 악천후 때나 어두울 때, 해가 질 때, 이럴 때 굉장히 확실한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드 미러로 볼 때보다 굉장히 그 시야가 넓습니다.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운전하다 보면 그래도 숄더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아우디 MMI는 최근에 디지털화가 되면서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굉장히 쓰기 편하도록 통일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기차들과 달리 뭐 이쪽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극적으로 디지털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이는 주행거리 모니터는 이걸 작동을 시키면 지금 잠재된 주행거리가 28km 늘어난다,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톰프시트 한번 꺼볼까요? 톰프시트 끄는 것도 사실 이제 이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에어컨을 끄는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에어컨이 에코로 작동할 수도 있고, 기존 그냥 에어컨을 작동할 수도 있고, 또 에어컨을 아예 끌 수도 있겠고요. 그게 이렇게 연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193km 했는데 220까지 늘어났어요.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는 주행거리를 모두를 종료를 해야 이게 나오는군요. 지금 오프로드를 해보면요, 차가 약간 차체가 올라가고 ECS가 꺼집니다. 왜냐하면 험로를 탈출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죠. 효율은 말 그대로 이제 주행거리를 최대화하는 그런 거고, 승차감은 역시 말 그대로 승차감을 좋게 하는 거고, 자동은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다이나믹,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 모드라고 하죠. 개별 설정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서스펜션, 스티어링, 세 가지를 조율을 할 수가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충전 효율은 이 메뉴가 좀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충전을 하게 될 때 충전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효과적인 주행 지원은 회생제동을 활성화할 거냐 아니면 수동으로 설정할 거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조명 미시해 볼까요? 조명, 실내등.
지금 이제 이렇게 컬러가 있죠. 예, 그래서 카리브해. 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낮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약간 요런 색깔입니다. 예. 임펄스. 붉은색이죠. 솔라도 붉은색 같아. 요거는 약간 석양 같은 색깔이네요.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최대로 한다. 아우디 프리센스 360을 최대로 한다. 주차 보조 시스템 아시죠? 네. 자, 이렇게 요 버튼을 누르면요 주변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 활성화 그래픽으로 볼까요? 그래픽은 이렇게 되고 카메라는 이렇게 되고, 주변을 이렇게 터치를 할 수는 없나 보다. 이렇게 되는구나. 좌우, 예, 앞에, 뒤에, 끄면 어떻게 되나. 자, 그렇고 이 기어 조작은 이렇게 됩니다. 전자식 기어인데요. R&D 후진 중립 드라이버를 이제 띠깍띠깍 밀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이고요. 주차는 여기 옆에 있는 P를 누릅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 자, 이거를 컵홀더를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덮을 수가 없나? 자, 여기는 USB 커넥터가 있고, 조그만 콘솔 박스가 있고요. 뭐 덮는 건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덮지 않도록 해놨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잡동사니, 뭐 지갑 같은 거 놓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실내는 요 정도로 하고요. 예, 한번 주행을 해 보면서 제가 또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요. 저희 시승의 그 성지인 이 헤이리에 와서 이제 차를 좀 어느 정도 둘러보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드로 하겠습니다. 이트론 스포츠백 50 쿼트로는 최고 출력이 313마력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선보였던 55 쿼트로가 360마력이잖아요. 오버부스트를 쓰면 뭐 408마력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달려보니까 그래서 출력이 좀 줄어서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제가 달려보니까는 뭐 그런 부족의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제로백이 6.8초, 그러니까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6.8초인데요. 전기차 특유의 그 초반에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갑니다. 자, 조금 속도를 올려볼게요. 통일동사에서 나와서 자유로로 진입하기 전에 속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속도를 살짝 낮췄다가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통일동사는 많은 시승하는 기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죠. 굉장히 오래됐고요. 예전에 저는 26년 전부터 이쪽에 왔었으니까 그쪽에는 사실 뭐 이런 상가도 없었고, 그때 상가가 없었고, 주택가도 없었고,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그때. 그 코너가 바로 나와요. 여기서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가 코너가 급합니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코너를 빠르게 벗어납니다. 지금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다.
무거운 편이긴 하죠. 그렇지만 5 카트로보다는 가볍다. 5 카트로에 비해서 160kg 정도, 160kg 정도가 가벼운데, 그 가벼운 게 이제 배터리를 줄여서 그런 거죠. 그래도 역시 무겁기 때문에 313마력이라는 고출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의 300마력대의 고성능 차들, 300마력 이상의 고성능 차들보다는 좀 다른 감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훌륭하다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모터 자체에서 나는 소음도 작을 뿐더러 윈드노이즈도 작고, 뭐 하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구른 소리 이런 것도 줄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달리다가 지루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엔진 사운드를 만끽을 하고 뭐 달리는, 그런 데서 달리는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조금 제가 좀 나한테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생 제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많이 하면, 계속 하면 회생 제동이 강하게 걸리고요. 플러스로 조정을 하면 회생 제동이 없다가 좀 이제 약하다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래서 좀 더 스무스하게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하니까 역시 좀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주행 가는 거리가 220km인데 제가 받았을 때 지금 40km가 줄어서 180. 네, 여기서 이제 좀 효율 모드로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겠죠. 기본적으로 바로 186으로 늘어나네요. 아까 우리가 봤던 주행 거리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209km가 되네요. 공조 장치하고 또 여러 가지의 효율을, 출력의 효율을 조절을 해서 주행 가는 거를 최대한 늘려보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아우디의 이 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볼까요? 셋으로 바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84km 설정했던데 이럴 때도 확인했지만 중앙 차선을 굉장히 잘 밀고 들어갈 뿐더러 곡선에서 차선 유지 기능도 굉장히 좋아요. 요즘 차들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좀 심한 곡선도 살짝 이 스티어링을 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주긴 하는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완전히 놓으면 안 되겠죠. 놓지 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마음 놓고 놓을 수 있는 건 레벨 3, 레벨 3부터 가나. 잠깐 나와볼까요? 네, 바로 잡으라고 표시가 뜨네요. 잡아야 되고요. 자, 제가 지난번부터 예고를 한 평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죠. 10점 만점인데요. 5가지 항목입니다. 우선 그 실내외 디자인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트론보다는 스포츠백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특히 뒷모습이 아주 이쁜 것 같고, 이런 디자인으로 내연기관 차도 그대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있긴 있죠. 비슷한 차가 있습니다. Q8이 있는데 약간 또 느낌이 달라요. 그 차는 좀 우루스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관은 굉장히 이쁘고 실내는 다 좋은데 뭔가 전기차다운 그런 미래지향적인 느낌 같은 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 디자인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그리고 정숙성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모터 소리 살짝 들리는데 그 포르쉐가 채택한 어색한 사운드도 없어요. 그래서 정숙성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전기차라고 다 정수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차들은 모터 소리가 윙윙거려서 좀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승차감을 보면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는 전기차들은 승차감을 내기가 좋은 조건이에요.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너무 출렁거리게 하느냐, 너무 튀게 하느냐, 너무 튀는 케이스는 모델 Y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Y는 모델 3의 차고가 높아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튑니다. 조금 말랑말랑한 편은 아이오닉 5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오닉 5는 좀 말랑말랑한 편인데, 말랑거리는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또 굉장히 또 취향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모터의 성능은 313마력인데요.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그러나 전기차 하면 또 엄청나게 빠르게 튀어가는 모델 S나 모델 3 같은 그런 성능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들에 비하면은 조금은 부족하죠. 그래서 모델 성능은 10점 만점에 8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성비가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이제 1억 198만원 정도죠. 네, 근데 이게 이제 9천만원 넘어가면 보조금을 못 받을 뿐더러 뭔가 좀 비싼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억 넘어가는 1억 초반에 아우디 Q8이 있는데, 저는 이 차의 완성도 어느 정도 좋다고 평가를 하지만 저한테 만약에 그 돈이 있다면 왠지 Q8을 살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내연기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을 8천만 원대로, 그러니까 1억 초반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겠죠. 지자체하고 정부 보조금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도 9천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실전 구매 가격이 8천 아래로 떨어지면 괜찮을 가격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우디가 또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공개된 가격으로 보면 가성비는 조금 높진 않다. 가성비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짧은 시승을 마쳤는데요. 마무리는 저희 아파트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아파트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남은 전기 용량으로는 뭐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 충전 안 해도 되는데, 충전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에본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있는데요. 총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 충전구가 운전석 옆에 앞쪽에 있는데, 뒤쪽에 있는 타입에 비해서는 이제 후진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간당간 나갈 수가 있겠네요. 차가 크고 길고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충전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오늘 만난 차는 역시 그 전동화에 대비해서 아우디가 내놓은 그런 모델 중에 최신작인데, 가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사실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차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더 기대하는 거는 이 차 바로 밑에 들어올, 지금 사전 예약을 갖고 있는 Q4 이트론입니다. 이거보다 좀 차가 좀 작아요. 좀 작은데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는 크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차가 가격이 좀 낮고, 그래서 좀 수요 면에서는 좀 더 좋은 반응을 더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총 주행한 주행 결과는 전비가 킬로와트당 4.6, 4.7km 정도 나오는데,
배터리 용량 71kW에 곱하면은 4.76 계산했을 때 한 333km 정도. 그러니까 인증 주행거리 220보다는 훨씬 사실 잘 나온다는 얘기죠. 수입차들이 대체로 좀 그렇습니다. 인증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인데 실제 달려보면 그보다 훨씬 잘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제가 또 좀 더 새로운 모델로 찾아뵐 테니까 혹시 원하시는 차가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